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이 있죠. 지금 이 종목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시세를 뿜어낼 종목을 발굴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보실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작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익과 행복에 미치고 싶으면 노랑톡에 들어오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200% 이상 그리고 연말 연초에 수익과 행복을 그 누구보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겨드렸던 그리고 상한가를 저는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가장 많이 잡아드렸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 4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왜 다른 종목들은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이 나오는데 민경철 파트너는 매일매일 상한가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4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못할까? 어디서 공략해야 나도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장중 오후 방송에서는 우리 작년 그리고 연초에 대시세 폭발 직전인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 방송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오늘 지금 이 종목 코너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방송에서 특정 종목 폭등한다, 급등한다 해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본인 기준 없이 대응 못했다가 3%, 5%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30%, 50% 크게 물리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증시가 굉장히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손실 많이 나신 분들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 못했을 때 크게 손실 나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순간에 우리 바닥에서 편안하게 기간 보유했을 때 오늘 제가 상한가를 잡아드렸던 박셀바이오 종목처럼 제가 연초에 급락한 대바닥에서 공략하는 거 권고 드렸고요. 여름까지 들고 가셔라라고 올해 연초에 우리 서울경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박셀바이오 종목처럼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과거 30만 원에서 저가 3만 원까지 무너졌을 때 이 임상 자진 철회에 대한 이슈, 핵심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동물 임상에 대한 자진 그 철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을 때 바닥에서 들고 가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을 뚫어내면서 추가적인 돌파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서 과거의 박셀바이오 종목처럼 과거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씨앗을 미리미리 뿌려둘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서울경제TV TV 시청자분들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말고 채널 고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엄청난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자 시황 상황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1.4% 상승세로 2,363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또한 1% 넘는 상승 랠리로 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뉴욕 증시 상승 영향에 따라서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도 커플링 현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세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6월달 CPI 지수는 이제 한 달 전에 과거형의 지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점, 정점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6월 초 이후에 국제유가 급락했고요. 그리고 곡물, 선물 가격 또한 무너졌기 때문에 7월달 CPI 지수는 6월달보다는 더 양호한 지표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드렸고 실제로 CPI 지수가 발표돼서 우리 나스닥, 빅테크, 비트코인, 암호화폐, 코스피, 코스닥 직전의 저가를 이탈하는 하방의 그림보다는 우리가 박스권 구간, 우리 코스닥 기준으로는
690에서 710포인트 구간에 이탈 없는 선에서의 이 박스권 등락을 좀 예고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 지수 업황 차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금요일이었습니다. 나스닥이 2% 가까운 좀 반등의 흐름을 나타나게 됐고요. 자, 코스닥 또한 우상향,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지만 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점을 확인하고 우리 추세 상단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저는 코스닥 지수가 840포인트 근방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 안 좋게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자, 최저점 패닉셀만 잘 견뎌내쳐라. 그러면 제가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혹은 우리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종목 꾸준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수익 내셔라라고 좀 당부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코스닥 지수 710포인트 구간의 그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이 박스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외인이나 이제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자, 유가가 급락한다, 곡물 가격이 급락한다, 아니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급락한다 하면은 주식시장보다 선물옵션 시장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마진콜 이슈를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의 구간은 우리 나스닥, 빅테크 반등하는 턴에 코스피 코스닥도 반등의 그림을 좀 그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단행하는 것은 이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우리 증시에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자, 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면 과거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마이너스 사태까지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단행해서 경기 침체가 와서 다시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그들 또한 적정한 유가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득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해서 증산 합의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 일정 수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외교적인 해법들이 이제 모색될 것이다. 첫 번째는 원유 증설하면 됩니다. 한정된 자원이지만 산유국가,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에너지, 석유를 더 생산하면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는 부분, 결국에는 외교적인 해법과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영원히 지속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건 사업에 이제 각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와 각 주요국들이 너도 나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1,000조 원의 자금을 보따리를 싸들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수준으로 출구 전략이 잡히게 되는 시점에는 물론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리 더 올리면 경기 침체 위험하다, 금리 동결해야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올 때 경기는 침체지만 각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 실물 경기는 안 좋았지만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우리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면서 우리 시장 이제 저점인 거 맞습니다. 2년 전 저점 수준까지 조정받았기 때문에 작년, 올해 주식 투자하신 분들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과거에 몇백 퍼센트 수익 났어도 본전이거나 아니면 물려 계신 분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 잘 견뎌내신 분들이 그 이후의 상승장을 누릴 수 있었듯이 이번에도 잘 살아남으신 분들 상한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오늘 이 종목들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똑똑한 민경철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입력한 뒤 전송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 역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도움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눌러주시면 역시나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행위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앞으로 주도주의 성격을 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위부터 1위까지 5종목 오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5위 동양파일입니다. 네, 오늘의 5위 동양파일인데요. 콘크리트 파일 관련주로서 콘크리트 파일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동양파일 올해 이 윤석열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속에서 콘크리트 파일 품귀 우려 속에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양새였죠. 오늘자 흐름 살펴보시면 역시나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3,5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강보합권의 흐름이고요. 계속해서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4월 이후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동양파일 이제는 바닥권이다? 라고 보십니까? 네,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지금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강조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근데 제가 오늘 박셀바이오 상한가를 잡아드렸다고 했는데 노랑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부 다 공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박셀바이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임상 발표가 지금 3분기 중에 진행하겠다라는 회사의 공표가 있었습니다. 임상 발표 끝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박셀바이오 종목을 제가 연초에 발굴했습니다. 어디서 발굴했습니까? 저점에서 발굴을 했죠. 자, 누가 이제 이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남들이 안 살 때 바닥에서 사서 기간 보유를 해서 크게 들고 가야 50%, 6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 동양파일의 이 기술적인 구간이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최근 고가 8,000원, 지금 저가 3,355원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가 8,000원, 지금 4,000원 미치면 마이너스 55%의 가격 조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구간은 그냥 저점이 아닙니다. 어느 구간인지 아십니까? 이중바닥 구간으로 제가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는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다. 그 이유는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인 3,400원에서 과거 5,500원까지 단기간에 몇 달 만에 50%의 상승을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즉 특정 누군가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4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5,000원 중반대까지의 상승을 실제 만들었던 전가가 있다,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도 3,400원, 3,3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5,500원까지 시세가 나왔듯 이번에도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리셋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을 우리는 바닥에서 편안하게 일정 손절 잡고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과 3,2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공략해 나가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콘크리트 파일 제품 매출이 99.99% 이상입니다. 즉 동사는 콘크리트 파일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인데, 자, 용인에 K반도체 벨트 짓는다,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짓는다, 평택, 고덕, 이제 용인 클러스터, 화성, 청주, 판교 등의 이제 그런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데 콘크리트 파일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송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공장도 증설하게 되는 이슈, 여기에 어떤 건설 자재가 들어가느냐, 콘크리트 파일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가 아산, 익산, 그리고 이제 함안에 공장을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익산 공장에 근접한 지역이 새만금 지역이에요. 그 새만금 단지는 또 새만금 개발하겠다 하면서 태양광 개발하겠다, 풍력 개발하겠다, 플랜트 만들겠다, 이런 철도, 항공, 새만금에 또 철도랑 도로 이런 거 깔겠다. 그럴 때마다 우리 콘크리트
파일이 또 사용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자 외국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 콘크리트 굳기 때문에 그 근접한 상장사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관점에서 새만금에 근접한 익산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앞으로 새만금 관련된 수혜주 혹은 대형 공장 증설에 따른 그런 건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가 이 기업의 우리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죠. 이게 박셀바이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동양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자, 동양 파일로 바꿔서 우리 1분기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지금 동그라미 로딩 중인데 자, 일단 분기 실적을 우리 살펴보고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좀 업데이트가 좀 늦은 관계로 우리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우리 조금 인터넷이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 애청자분들이 너무 뜨거운 환호로 많이 또 유튜브로도 시청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좀 늦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2021년도 자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아직도 이제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자, 202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적자 기록하던 회사가 2021년도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자, 건설 경기의 호황.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주택 공급 앞으로 5년 동안 이루겠다 등등등의 그런 건설 수혜주,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우리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콘크리트, 파일을 그런 회사들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경기 호황의 매출액 증가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 회사의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흑자 전환하고 이제 영업이익 내고 기업 가치를 분석했을 때 동사의 이제 기업의 청산 가치는 5,000원이 저는 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5,000원보다 지금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구간, 실적 흑자 달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어떤 정책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지금의 저평가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폭발한 고점이 아니라 바닥에서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우리 동양 파일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 동양 파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000원에서 3,200원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종목 지금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 종목 살펴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4위 종목 자이에스앤디입니다. 네, 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죠. 자이에스앤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어떤 이유로 상승의 가능성 알아보십니까? 네, 먼저 이제 자이에스앤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어떻게 또 소문이 났나 봅니다. 지금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살짝 지금 딜레이가 있어서 제가 말로써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에스앤디는 최대 주주가 GS건설입니다. 제가 기업 분석 켜놓고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살짝 지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GS건설입니다. 이제 GS건설이고 자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LG 화학 등의 고객사에 이제 클린룸이나 첨단 그런 공장을 건축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등의 그런 건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GS건설이 만드는 그런 주택의 그런 스마트 홈 IoT나 음식물 쓰레기 그런 기계들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주택사업 매출 23%, GS건설로부터 이제 파생되어 오는 그런 스마트 홈이나 음식물 쓰레기 제조 판매 설치 관련된 매출의 약 14%, 그리고 부동산 운영 사업 매출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LG 화학 등의 그런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증설할 때 그런 첨단 건축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로부터 이제 동사의 매출액의 50% 정도가 그런 첨단 설비를 만들어내는 데서 50%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클린룸이나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첨단 공장들, 센터들 지을 때마다 동사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이제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가 되는 이제 코스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현주가 이제
6,000원 정도 가격을 지나고 있는데 자, 동사의 이제 기업의 청산 가치 저는 자 8,000원 정도가 동사의 적정 주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8,000원 구간을 지난 2020년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8,000원 정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청산 가치가 8,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매출액 2,000억대, 3,000억대, 4,000억대까지 기록했고 앞으로는 실적이 꾸준하게 더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의 구간은 기업 가치 8,000원보다 지금의 주가 5,600원, 6,000원까지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고가 13,000원에서 최근 주가 6,000원까지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회사가 돈을 못 버는 적자 기업인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다. 매출액 매년 수십 %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 2020년도 기준으로 자 영업이익이 273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영업이익은 500억으로 영업이익 기준 1년 만에 100%의 성장을 거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기업 가치도 증가해야 정상인데 자, 동사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으로 인한 우리 투매로 인한 그런 반대 매매 물량이든 특정인의 그런 대량 매물이든 증시의 그런 여파에 따른 이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는 성장하고 있으나 증시가 조정받음에 따라서 매수하기 좋은 즉 저가 매수 영역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력들도 지금 이 주식에 물려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올려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정보 일정 들어가서 2020년도부터 이 회사의 물량을 상장시킨 물량들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ND가 작년 5월달 1,200만 주에 대한 평단가 9,100원에 상장을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1,200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자들의 평단이 우리 9,100원 정도가 됐는데 자 9,100원보다 지금 주가 6,000원 정도로 자 30% 이상 큰 손들에 비해 큰 손들 단가 9,000원인데 자, 그들 단가보다도 더 싼 구간에 더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주택 공급 250만 호를 공급하든 이제 삼성전자든 LG그룹이든 SK하이닉스든 공장을 증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사가 그런 쪽으로의 동사의 매출이 50%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런 과매도 구간에서의 그런 대규모 그런 건설 정책 수혜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찌됐건 이제 현재 주가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 직전의 저가 5,600원 정도가 되는데 5,5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바닥이기 때문에 언제 갈진 모르지만 천천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서 추적하시면서 저가에 심어두기 좋은 종목이다. 씨앗을 미리미리 뿌려두기 좋은 종목이고 자 봄에 씨앗을 뿌려두면 나중에 가을에 이제 풍년이 나서 큰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GS ND 종목 우리 최대주주 GS건설이고 관련해서 이제 아파트 주택 공급 그리고 첨단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우리 시청자분들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GSND 이 실적주 저평가된 실적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000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 6,000원대 라인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최근 5월까지 굉장히 가파른 주가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의 하락 속에서 하나머티리얼즈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43,250원 현재 가격 오늘자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다시금 올라갈 이 모습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그리고 빅테크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의 단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어쨌든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 내후년에는 실적이 더더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끼고 미국이 이제 힘겨루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에너지 패권을 가진 자들이 고유가 국면에서
돈과 파워를 굉장히 크게 얻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패권은 무엇이냐? 자, 4차 산업혁명 도달하는 과정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하드웨어, 반도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도입하든 간에 반도체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진입 과정에서의 패권을 이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아직 반도체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급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과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TSMC 대만을 흡수하지 못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삼성전자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SK하이닉스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이제 미래차 만들어야 되는데 반도체 수급 불균형 현상 때문에 자동차도 만들지 못하는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실적 기반에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시가총액 약 8천억 정도가 되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의 최대 주주 하나마이크론 지분 45%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리미티드가 지분 약 14%, 그리고 국민의 피와 땀, 혈세로 우리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분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분 거의 60% 가까운 지분이 거의 대주주가 물량을 잠그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사 또한 우리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일정 손절 잡고 위로의 큰 상승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저가 영역대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 저가가 4만 원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38,000원, 36,000원 구간, 여기 밑에 손절 라인만, 지지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위로 상방을 조금 더 높게 보도록 하겠고, 지금 거의 한 15개월, 16개월 만에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작년 15개월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고가 6만 원대, 5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오늘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똑같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수익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야 수익 날까요? 싸게 사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싸게 분할 매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의 구간이 우리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고,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 나스닥 반등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상승했을 때 우리는 미리 심어놨던 씨앗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겨울이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오늘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불 켜고 있고,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인 하나 머티리얼즈도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36,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등의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레이저 응용 장비 기업입니다. 이 이오테크닉스 어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네, 일단 우리 레이저라고 하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게 레이저 빔으로 네. 장난도 치고 우리 시청자분들, 어머님들 점 뺄 때 이럴 때 레이저 시술도 하고, 남성분들 레이저 제모할 때도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사는 그런 이제 미용 목적의 레이저 관련된 기기를 만들 기술력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초미세한 이제 공정을 진행하는 그런 레이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정말 나노 입자의 크기를 레이저로 절삭할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 어디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반도체 관련주, 전자 관련주, 디스플레이, PCB, 스마트폰 부품 또한,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기계 산업의 전방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만든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핵심 제품은 레이저 마커입니다. 이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장비를,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도체만 레이저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도 이런 레이저 마커가 활용된다는 부분, 자동차를 만들 때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 미세한 공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칼로 자를 수 없으니까 레이저로 자르는 그런 제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약 9천억 정도가 되는 이제 코스피, 네,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코스닥 이제 대형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의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레이저 관련된 그런 시장 점유율이 지금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좀 조사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동사 1분기 분기 보고서상에 동사가 스스로 파악을 한 그런 시장 점유율은 국내 이제 레이저 관련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는 시장 점유율 60% 내외로 동사 1분기 분기 보고상에 동사 회사 측의 주장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반도체 공정할 때 레이저 장비는 국내 거의 독과점 형태로 동사가 장비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우리 기술적으로 보시면 자 2020년도 5월달 이후에 6월달 이후에 자 7만 2천 원 구간 저점 찍고 계속 자 10만 원, 11만 원, 13만 원 구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자,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봤을 때 지금 주가 8만 원도 안 되는데 9만 원, 10만 원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 바닥이기 때문에 기간 보유를 했을 때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사면 물립니다. 제가 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급등주, 테마주, 폭발한 고점에 추격 매수한 거 아닌가? 차익 실현할 때 폭탄 떠넘긴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닥에 사서 기간 보유해서 꾸준히 수익 내시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자, 저는 6만 6천 원 손절 잡고 7만 6천 원 부근 혹은 현재가 밑으로 조정 시 물량을 모아가겠다. 우리 농사 짓겠다. 씨앗을 미리 저점에 뿌려두시고요. 다시 10만 원, 11만 원, 9만 원, 13만 원까지 폭발이 나온다면 행운의 여신이 이 기업에 도래해서 반도체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준다면 거기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남들 급등주 추격 매수할 때 심장 졸이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제주도 여행 가시면서 편안하게 여행지에서 20% 수익 챙길까? 그래 10%만 챙겨보자. 이런 형태로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이오테크닉스 종목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도 3위 종목과 비슷하게 반도체 관련주로 꼽아봐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였고요. 국내에 이 95%의 시장 점유율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6만 6천 원 손절 가격 잡고 분할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 현재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 1,570원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3,000원의 고점을 좀 깨고 계속해서 하향하는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권을 딛고 올라갈 구간이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자산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나스닥, 빅테크 관련주들 연초에 그 고점 찍었던 그 영광의 지금 그런 기억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고가 대비 우리 미국 주식들 다 무너져 버린 상태고 우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고가 700달러였는데 저가 160달러, 150달러까지 빠지고 이제 200달러까지 조금 올라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 미국 주식 많이 빠진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너스 80%까지도 빠진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증시가 빠졌고요. 그리고 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비트코인과 그런 알트코인들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우리 자산 시장에서 이제 유가 빠지고 있고 이제 곡물 가격 빠지고 있고 증시 빠졌고 비트코인 빠졌고 빅테크 빠졌고 코스피 코스닥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 부동산 가격만큼은 그래도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었는데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말까지 7%까지 올라가고 8%까지 올라가면 자, 이 대출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순간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것들이 또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우리 증시와 이제 부동산, 건설주들에 좀 반영이 되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한국토지신탁은 그런 신탁 수수료, 우리 신탁 수수료를 영업이익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그런 건물들 혹은 그런 도로 이런 걸 깔 때 그런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탁을 통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토지 신탁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2013년도 이후에 최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이 2022년도니까요. 그 10년 만에 최저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 재무제표상 적자인 회사인가를 보니까 이 회사는 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1,000억에서 2,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최근 5개년도의 매출액을 보도록 하면은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그런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구간 말도 안 되는 좀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이제 작년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 1,400원 부근까지 지금 조정받고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좀 기간 보유했을 때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과거에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하게 실적 기반에서 우상향을 기록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를 지금 다시 반납한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동사 아직 그런 부동산 부채 리스크 위협은 되고 있다. 아직 터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 반영되면서 코로나19 대폭락장에서의 저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게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10년 만에 2번, 3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우리 10만 불,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금 이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가 이 주식을 무조건 지금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하시다가 본인 기준에 맞게 저는 바닥에 좀 사서 손절 잡고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손절가 우리 1,420원 잡고 1,400원 깨지 않을 경우에 좀 편안하게 쭉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방의 1위는 한국토지신탁이었는데요. 기업 대비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성공적인 수익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분들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노란 톡에서 이 박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기산텔레콤이고요. 매수가는 7,7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자료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사 분기보고서부터 공시, 재무제표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좀 저의 개인적인 분석 의견을 정리해 드린다라는 부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투자 판단에 있어서 100%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라는 부분 먼저 밝히고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산텔레콤 7,700원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기산텔레콤 7,700원이면요, 자, 최고점에 물리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미 수백 퍼센트 폭등한 고점에 추격 매수를 단행하고 기준 없이 손절 대응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쓴소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시총이 450억 정도 미만인 우리 소형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총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조금의 수급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 주가 보시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자,
이제 저가 3,000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무너진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 실적 개선된 거 없는데 그런 테마주로 폭등할 때 더 간다 남의 말 믿고 그 폭탄을 우리 좀 떠안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자 이제 내가 급등주 테마주 거래하는데 차익 실현 떨어진다 싶으면 빠르게 우리 초기 대응, 응급조치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코로나든 뭐 암이든 뭐 질병에 걸렸을 때 초기 진단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주식에서도 주요한 지지선 이탈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다행히 비중이 100%는 아니라는 부분이 추가 대응을 통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1분기 실적 보도록 하면은 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43억 그리고 영업 손실 10억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1분기 매출액이 3억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 사태가 상장사가 1분기 매출액이 3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 상장 폐지 요건에 따라서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 최근 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매출액이 갑자기 작년 1분 정정했습니다. 2021년도 1분기 매출액이 21억이었는데 이게 50% 이상 급감하면서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나오게 됨에 따라 이 회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거래 정지에 당하게 됐고요. 그 거래 정지가 6월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근데 회사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자,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수급 불안정에 의거한 것으로 이런 수급 문제는 현재 부품 몇 개가 좀 문제였지만 이게 해소돼서 앞으로의 매출은 곧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는 회사의 의견을 우리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즉 상장 폐지 안 하겠다라고 다시 공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태, 상장 폐지에서는 벗어나게 됐는데, 자 보시면 상장 폐지에서 벗어났지만 자 거래 정지에 대한 공포감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물량을 던지고 공포를 불러오면서 주가가 7,000원, 8,000원 가까이 갔던 게 3,000원까지 마이너스 65%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3,000원을 이탈했을 때 밑으로 하방 2,750원과 2,450원과 2,250원까지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시나리오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그 5년 동안의 매출액을 봤을 때 이제 올해 매출이 약 500억에서 700억 정도 좀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제가 사전에 미리 분석해 놓은 기업의 청산 가치는 주당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기업 청산 가치 2,000원 초반까지 빠진다면 그 기업의 청산 가치 부근은 우리가 최저가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기 좋은 구간으로 사료가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이제 1분기 실적이 3억 원 미만을 달성함으로써 상패에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기업의 청산 가치는 2,000원에서 2,1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2,750원 부근, 2,200원에서 2,750원 부근에서는 1배수, 2배수, 비중 5에서 10%, 5에서 10%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를 관리하시고 이 기업이 다시 5G, 도심항공 모빌리티, 통신장비 관련주로 시세 분출하는 시점에 1차 목표가 3,600원, 2차 목표가 4,600원 구간을 목표로 좀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결론의 근거로 이 계약 공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사가 이제 2022년 중계기를 공급하는 공급 계약을 96억 원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 상대방이 KT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기간 6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 96억을 12개월로 나눈 한 달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이 8억 원 정도의 매출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 3개월당 25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좀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동사가 KT의 통신 장비를 납품하는 내년 5월까지는 다시 분기 매출이 3억 미만으로 나올 일은 없다. 즉 다시 상장 폐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을 잘 참고해서 추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목 상담 받은 종목 우리 IH 주는 시간 관계상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상담 접수는 우리 12시 정오에
우리 노랑톡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한 이 꼼꼼한 자료 분석으로 기산텔레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1차 매수 구간 2,750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1차 목표가 3,600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많은 상담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인 히든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히든 종목의 시간입니다. 네, 히든 종목 굉장히 궁금한데요. 앞서 이 방송 전에 히든 종목을 무려 한 3번 정도 종목을 교체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만큼 고심에 고심을 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먼저 주시죠. 지금도 그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돌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우리 로봇 관련주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오늘 지금 이 종목의 종목군들이 네. 대체적으로 뭔가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건설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아니면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로봇 관련주를 들고 오는 이유는 자, 이제 우리 토지 관련주들, 건설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점의 종목들 바닥주의 장점은 저점에서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나야 그 다음에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막바지에 있는 종목군들 이제 기간 조정 막바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슈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명은 로봇 관련주로 제가 우리 연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부품 국산화의 자율주행 이 관련주로서 로봇 관련주 오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화면 집중해 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로보티즈 가지고 와 주셨는데 로보티즈 어떠한 이유로 급등의 이유를 예측하십니까? 일단 로봇 산업이 우리 작년 연말쯤에 한번 큰 시세가 나왔었고요. 제가 서경의 부장들 저녁 방송에서 로봇 관련주들 한 10종목 들고 다 드렸는데 그중에서 상한가 한 6번 이상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뭐 SPC 시스템, 로보로보, 로보티즈 다 상한가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언제? 작년 연말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주식들이 처음 거래대금 터지면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때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연말에 이야기를 드려서 로봇 관련주들 다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요. 자, 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받고 지금 이 기간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 조정 끝났다. 기간 조정 중이다. 근데 이 기간 조정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로봇 관련주로서의 뜨거운 상승의 구간으로서의 진입이 우리 완전한 바닥인 종목들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이제 최고가는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기간 조정 끝나고 고개 돌릴 때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히든 종목 로보티즈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의 주가의 이동평균을 돌파하거나 2년 동안의 주가의 이동평균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단합해서 팔지 말자. 단합을 해서 그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한 저항은 돌파를 못한다. 강한 지지는 우리 이탈을 못한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그런 것들을 뚫어내는 구간, 그런 것들을 이탈하는 구간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사의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년선 구간을 돌파하니까 그 구간에 큰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년선 구간을 지지해주다가 이탈하니까 다시 2년선 구간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 1년선을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 라인을 돌파했을 때 위로의 상방이 짧게는 우리 단기 박스권 상단 그리고 길게는 이 박스권 상단 돌파했을 때 대세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가격적인 부분은 자, 뭐 지금의 구간 오늘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이게 폭발적으로 아직 증가하진 않았지만 거래대금을 증가해 나가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저는 개인적으로 19,000원과 18,2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이탈이 아니고 여기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힘을 모으고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우리 히든 종목 로보티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보티즈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급등의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일대일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